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 1분 투자로 나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내음이 쏠쏠 나는 날들입니다. 요즘 하늘 자주 올려다보시죠? 하늘과 구름이 어찌 그리도 예쁜지요. 주위엔 다들 무거운 소식들 뿐인데 그나마 요즘은 하늘을 쳐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무엇부터 행동을 할까요? 졸린 눈을 비비고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거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먼저 봅니다. 매일매일 보는 이 거울을 특히 일어나자마자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거울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륭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루 24시간 중에 나의 잠재의식이 가장 꿈틀거리는 시간을 꼽으라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난 직후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뇌파가 알파파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이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발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잠재의식을 만나는 절호의 순간이죠.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뜻으로 보통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저절로 행동하는 현상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요,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고 중단할 수 없는 정신 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에 새로운 자극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느낄지 말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죠. 고민하지 않죠.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극을 거부하지 못하고 신경을 집중시키게 되죠. 이러한 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 중간 과정의 정신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잠재의식이란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고 표출되지 않고 있다가 언제든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한 뒤에요. 그 경험과 관련된 사물, 사건, 사람, 동기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바로 의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 영상 중에 해마의 장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이 잠재의식은 의식과 통합이 되었을 적에 뇌가 장기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뇌파 중에 알파파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난 바로 직후도 알파파 상태, 잠재의식의 상태이고 잠자기 전 뇌파가 떨어지는 그 상태에 잠재의식이 발현이 됩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내 의식 상태는 나의 잠재의식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내 잠재의식에다 무엇을 집어 넣어주느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하루가 좋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그게 모여서 내 인생에 속도를 내어 성공을 향해 갑니다. 보통 우리들은 뇌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또렷한 상태가 가장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의 상태는 20%, 그 아래 보여지지 않는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아래의 80%를 따라서 나의 의식도 따라갑니다. 잠재의식이 주가 되어서 의식을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의식보다는 잠재의식의 상태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잠재의식의 소리에 따라 방향을 잡아 움직이면 더욱 삶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 잠에서 깨어난 바로 그 시간은 내 잠재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더러 하루를 더욱 상쾌하고 희망차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재의식과 대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두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워낙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고요. 짐작컨대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 비밀을 알지 않았을까요? 빌 게이츠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거대한 행운이 찾아올 거야. 나는 그 행운에 압도되어서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신의 말대로 거대한 행운을 만났죠. IBM의 담당자가 빌 게이츠의 편지를 보고 그 프로그램을 사고 싶다고 했고요. 그 이후로 거대한 행운이 밀려왔고 계속 거대한 행운이 찾아왔고 거대한 행운을 잡았습니다. 빌 게이츠의 인생은 굴곡 있는 삶이라 할 수 없겠죠.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스티브 잡스는요, 17세 때 어떤 책에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산다면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을 보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너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너의 목숨을 걸 만큼 가슴을 뛰게 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는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자그마치 17세부터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들려주면서 항상 긴장하게 만들었죠.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몰아세우고 최선의 선택만을 강요했습니다. 과정을 행복하게 기쁘게 느끼기보다는 결과에 집중을 했고요. 타이트한 삶을 살았죠.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 한계에 도전하는 삶,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애플이 탄생되었고 세계 최고가 되었고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후에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는 아픔도 겪었죠. 야인으로 오래 살다가 다시 애플로 돌아가서 혁신을 일으켜서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요.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56세의 한참의 나이에 대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너 오늘 당장 죽는다면 뭐 할 거야? 매일매일 배수진을 치고 본인 자신을 몰아치고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내면에 쌓이고 쌓여서 스티브 잡스 삶의 고난들이 찾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잡스가 사망하기 전 남긴 글을 보면 인생의 큰 깨달음이 느껴집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 남는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게 스티브 잡스가 남긴 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절절하지요? 스티브 잡스가 더 일찍 건강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큰 별이 그렇게 빨리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 롤러코스터 말고요. 거대한 행운의 연속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우리 옛날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넌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너가 하는 것은 최고야. 너는 행운아야. 엄청난 행운이 너에게 올 거야. 거대한 행운이 몰려올 거야. 이렇게 거울을 보고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결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즐기시고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엔 희망찬 하루가 있습니다.